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독은 누르셔야지. 구독 안 누르고 보시면 배신이야, 배신. 제가 보기엔 이 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영상에서 다룰 심층 분석 자료는 정말 시장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문건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맞아요. 바로 2026년 3월 기준 아이온큐의 양자 상용화 임계점 및 전략적 투자 시나리오 보고서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양자 컴퓨팅 섹터의 흐름을 꾸준히 추적해 오셨겠지만 이번 자료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를 논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순한 연구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죠. 네, 이 혁신적인 기술이 어떻게 장부상의 진짜 숫자로 변환되고 있는지 그 폭발적인 상업화의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미션은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기술적 얼리 어답터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실질적인 상업적 독점 기업으로 변모하는 그 결정적인 임계점을 포착하는 데 있습니다. 임계점, 네, 중요한 단어네요. 네, 단순한 랩 수준의 연구 성과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자본, 그리고 글로벌 산업계의 수요가 어떻게 이 임계점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지 그 힌트들을 오늘 낱낱이 해부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것부터 풀어보죠.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왜 이렇게 흥미로운지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첫 장부터 아주 강렬하거든요. 맞아요.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 등장하는 4가지 핵심 지표는 그 자체로 엄청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차세대 양자 우위의 이정표인 AQ256 달성, 그리고 현재 보유한 막대한 현금 33억 달러, 2020년 예상 매출 성장률 플러스 80%. 그리고 마지막 숫자가 아주 놀랍죠. 네. 유통 주식수 대비 무려 25.14%에 달하는 공매도 비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4가지 숫자가 한 화면에 공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시장이 이 기업을 바라보는 극단적인 2가지 시선을 완벽하게 요약해준다고 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지표들이 서로 강렬한 파열음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3억 달러라는 압도적인 현금 보유고와 전년 대비 80%나는 폭발적인 매출 성장률은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이미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음을 증명하거든요. 돈이 그만큼 많고 성장이 빠르다는 건데 그런데도 25.14%라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전히 시장의 한편에서는 양자 컴퓨팅의 상업화 속도와 현재의 밸류에이션에 대해 강력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혁신의 가치를 믿는 롱 세력과 밸류에이션 거품을 주장하는 숏 세력 간에 그야말로 물러설 수 없는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이 팽팽한 수급의 공방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결국 기술적 한계 돌파 아니겠습니까? 정확합니다. 본질은 기술이죠. 그 핵심이 바로 양자 우위 도달 시점, 즉 AQ256의 달성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양자 우위는 더 이상 기존의 클래식 슈퍼컴퓨터로는 시뮬레이션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네, 파괴적 혁신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번 자료를 보면 이 거대한 파괴적 혁신의 문을 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물리적 전제 조건으로 그 바륨 이론 전환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 이터비움 기반에서 바륨으로 시스템 아키텍처 자체를 전환했다는 건 단순히 원료를 바꾼 게 아니라 양자 제어의 정밀도 한계를 근본적으로 돌파했다는 선언으로 읽히거든요. 그 분석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바륨 이온으로의 전환은 레이저 냉각과 제어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 결과가 바로 보고서 2번째 슬라이드에 명시된 2025년 말 기준 99.99%라는 경이로운 EQ비트 게이트 충실도입니다. 99.99%요? 정말 놀라운 수치네요. 이 수치는 양자 컴퓨팅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분기점입니다. 이전까지 업계의 경쟁이 물리적 큐비트를 몇 개나 집적했느냐는 하드웨어의 양적 팽창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간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는 이 압도적인 충실도를 바탕으로 오류 보정이 완벽하게 적용된 논리적 큐비트 시대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1만 번 연산에 단 한 번의 오류만 허용하는 수준이니
이제야 비로소 산업 현장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셈이네요. 그렇다면 기술적 완성도가 이 정도로 무르익었다면 이게 어떻게 실제 돈을 벌어다주는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재무 구조를 살펴볼 차례군요. 네, 세 번째 슬라이드의 기업 운영 및 재무 구조를 분석한 대목으로 넘어가 보면 아까 언급했던 33억 달러의 현금 보유액이 주는 안도감이 대단합니다. 현금이 넉넉하다는 건 엄청난 무기죠. 추가적인 유상근자, 즉 주주가치 희석 없이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확정적인 가이던스가 눈에 띕니다. 게다가 2026년 매출 가이던스가 2억 2,5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 4,500만 달러로 잡혀 있습니다. 전년 대비 80%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죠. 이를 기반으로 2028년에는 드디어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타임라인까지 제시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전략적 승부수가 등장합니다. 2028년 흑자 전환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단순한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현실적인 수치로 만들어주는 핵심이 바로 2026년 1분기 완료 예정인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 인수입니다. 반도체 파운드리를 직접 인수하는 건가요? 네, 아이온큐가 반도체 파운드리를 직접 내재화한다는 업계로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수직 계열화의 완성입니다. 시애틀 공장 확장과 이 스카이워터 인수가 맞물리면서 자체적인 양자칩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죠. 와, 소프트웨어 설계와 하드웨어 조립만 하던 팹리스 모델에서 아예 칩 생산 공정까지 삼켜버렸다는 건 엄청난 해자를 구축하는 일이잖아요. 양자칩 공급의 병목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시에 제조 비용, 즉 매출 원가를 드라마틱하게 끌어내리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시장 발응도 이미 뜨겁습니다. 네, 지금 AQ64 템포 시스템의 시장 반응을 보면 왜 이렇게 서둘러 파운드리를 인수하고 공장을 짓는지 바로 납득이 갑니다. 현재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초과하는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특히 이 수요를 견인하는 고객사들아 면면이 화려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죠? 에어버스, 현대자동차, 아스트라제네카가 민간 상용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글로벌 거린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어버스의 항공우주 유체역학, 현대차의 자율주행 및 배터리 소재 시뮬레이션, 아스트라제네카의 분자구조 기반 신약 개발, 컴퓨터의 연산 능력으로는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영역입니다. 이들이 아이온큐의 시스템에 직접 지갑을 열고 유료 수주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은 양자 컴퓨팅이 연구실의 실험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 글로벌 산업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에서 필수 인프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데이터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은 이렇게 단단해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의 다이내믹스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재미를 줍니다.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화약고라고 표현했던 그 25.24%의 공매도 비중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아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유통 주식수의 4분의 1이 숏 포지션이라는 건 역으로 말하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륨 이온 전환이나 스카이워터 인수 같은 강력한 호재들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순간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숏 스퀴즈의 연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불을 당기면 크게 터질 수 있는 거죠.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울려 겨자 먹기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숏커버링이 발생하면 주가는 기업의 본질 가치를 뛰어넘어 오버슈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월가의 컨센서스와 기술적 지표들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월가 투자은행 벤치마크는 목표가를 기존 75달러에서 65달러로 소폭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매수 의견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생각하면 65달러도 엄청난 수치 아닌가요? 네, 현재 주가가 36.01달러 부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향된 목표가조차도 여전히 80% 이상의 막대한 업사이드 포텐셜을 열어두고 있는 셈입니다. 기술적 지표들도 흥미롭습니다. 어떤 지표들을 봐야 할까요? 현재 상대 강도 지수, 즉 RSI는 약 50을 가리키며 과매도나 과매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 매집 단계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을 살짝 하회하고 있는데 단기 모멘텀 둔화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머니 입장에서는 오히려 매력적인 분할 매수 구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럼 하방은 어디까지 열어둬야 할까요? 여기서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최우선 기술적 방어선은 강력한 지지선인 35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본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결국 그럼 지금 당장 어떤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5번째 슬라이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죠. 자료에서는 투자자들이 마주할 수 있는 3가지의 전략적 매매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케이스 A, 즉
강세 시나리오입니다. 발생 확률은 40%로 평가되었네요. 전문가님, 이 시나리오를 작동시키는 핵심 트리거는 무엇입니까? 케이스 A의 트리거는 앞서 강조한 차세대 이정표, AQ256의 조기 달성 발표와 2026년 1분기로 예정된 스카이워터 인수의 성공적인 완료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들이 다 터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압도적인 모멘텀이 현실화되는 순간 25.14%의 공매도 잔고는 재앙을 피하기 위한 패닉 바이로 돌변하며 강력한 숏스퀴즈를 유발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적극적으로 담아야겠군요. 주저없는 비중 확대, 즉 추가 매수와 강력 보유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목표 주가는 벤치마크의 목표가인 65달러를 넘어 숏스퀴즈 오버슈팅을 반영한 75달러까지 열리게 됩니다. 정말 가장 짜릿한 시나리오네요. 다음은 확률 45%로 가장 현실적인 무게가 실린 케이스 B,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36달러 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한 비율인데요. 여기서는 35달러 지지선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확합니다. 케이스 B의 트리거는 35달러의 강력한 지지가 확인되고 앞서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던 AQ64 시스템의 상용 매출이 장부에 본격적으로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수익이 실제로 증명되는 시점이군요. 이때의 대응 전략은 한 번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애틀 공장의 가동률 증가 추이와 에어버스, 현대차 같은 민간 수주 잔고의 확대 속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베팅보다는 펀더멘털 성장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군요. 네,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50달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결코 눈을 돌려서는 안 되는 15% 확률의 케이스 C, 약세 시나리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자 섹터 투자의 본질적인 리스크를 다루고 있는데요. 기술주 특히 양자 섹터는 미래의 거대한 기대감을 현재 주가로 끌어와 선반영하는 프리미엄 구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케이스 C의 트리거인 기술 로드맵의 지연 발표는 시장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치명적인 악재입니다. 로드맵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만약 로드맵 지연과 함께 심리적 마지노선인 33달러마저 하향 돌파당한다면 투자자들은 즉시 보수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비중을 축소하고 리스크 관리에 돌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지지선은 28달러로 하향 재설정됩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막연한 기대나 감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약속한 로드맵의 준수 여부를 유일한 나침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냉혹하면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네요. 자, 이제 이 깊고 방대한 분석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아이온큐의 현재 위치를 규정하는 아주 단호한 문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 문장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온큐는 단순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를 넘어 실질적 이익을 창출하는 실질적 독점 기술주로 리레이팅 되기 위한 최종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문장입니다. 33억 달러라는 탄탄한 현금, 파운드리 내재화를 통한 압도적 제조 경쟁력,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99.99%의 충실도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 수익이라는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다는 강렬한 선언입니다. 그렇기에 투자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는 전술과 시대의 변화를 읽는 장기적 전략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35달러 지지선을 활용한 단기적 리스크 관리를 수행하되 시선은 반드시 AQ256 시대의 양자 우위 선점에 고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최종 체크리스트 3가지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메모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수주 잔고의 질적 변화를 추적하십시오. 덩치만 큰 수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 잔고 중 에어버스나 현대차 등 민간 상업기업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유료 비중이 50%를 상회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직접 내는 상업 고객이 절반이 넘어야 한다는 거군요. 두 번째는요? 둘째, 논리적 큐비트 구현의 실질적 성과입니다. 단순히 큐비트의 물리적 개수 증가를 알리는 노이즈에 속지 마시고 오류 보정이 완료된 논리적 큐비트 기반의 시스템 성능 지표가 명확하게 발표되는지 그 알맹이를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스카이워터와 관련이 있겠죠? 네, 셋째, 스카이워터 인수 시너지의 데이터화입니다.
파운드리 내재화가 그저 멋진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칩 대량 양산의 수율 데이터와 칩당 제조 원가 절감폭이 재무제표상의 숫자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매출 원가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세 가지를 직접 검증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시장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이 파괴적 혁신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주 잔고의 상업적 질, 논리적 큐비트의 성능 데이터, 그리고 파원들이 내재화를 통한 실제 원가 절감. 이 명확한 세 가지 렌즈를 통해 시장을 바라본다면 공매도 비중 25%라는 숫자가 주는 공포도 충분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헤친 대로 아이온큐가 99.99% 충실도의 양자 우위를 달성하고 스스로 칩까지 양산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룩한다면 그것은 단지 한 기업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수십 년간 글로벌 IT 산업의 근간을 지탱해온 전통적인 실리콘 기반 슈퍼컴퓨팅 생태계, 그리고 그 생태계 위에서 군림하던 기존의 거대 빅테크 기업들은 과연 이 새로운 차원의 연산 능력 앞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택하게 될까요? 그들은 이 파괴적 혁신을 수용할까요? 아니면 도태될까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기존 산업의 지형도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그 스펙터클한 미래를 상상해보게 하는 묵직한 화두입니다. 단순한 주식 분석을 넘어 기술이 만들어갈 새로운 문명의 임계점을 함께 들여다본 기분이네요. 구독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치열한 분석과 마지막에 던져진 화두를 곱씹어 보시면서 다가올 양자시대에 걸맞은 넓고 깊은 투자 인사이트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